사실은 정수가 확장되면 다항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수가 왜 확장되면 다항식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답을 얻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식을 다루는데 어떤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원리적인 요소도 완벽하게 되는데,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을 거야. 일부는 앞에서 선생님이 내림차순으로다가 문자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왜 하필 내림차순이야?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오름차순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왜 이 구역에 이상한 분은 하나야? 왜 문자는 하나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왜 동류항끼리 계산해? 이런 생각도 해봤을 수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수법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수법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수단원에서 다항식의 연산으로 넘어오는 단원 중간에 기수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수법이 교과과정에서 생략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부분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항식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꼭 필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반드시 익혀도. 자, 일단 정수의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정수의 표현이 되게 중요해. 자,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게 이런 거야. 문제를 텍스트로 딱 읽었어. 그랬더니 정수 X에 대해서, 그럼 제일 먼저 정수? 하면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하면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칭이 돼야 되거든. 그게 안 돼서 수학을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정수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우리 친구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정수 못 떠올라. 그래요. 잘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정수 못 떠올리니? 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아이들이. 양의 정수, 음의 정수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갖고는 얘들아 정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정수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는 뭐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는 BQ 플러스 R이야. 이겁니다. A는 BQ 플러스 R. 우리가 B를 뭐라고 하냐면 재수라고 해요. 재수 이렇게 읽지 않고 재수 이렇게 읽는데 이 재자가 무슨 재자냐면 나누다 재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뭐가 나올 거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제법이야. 그러니까 조립식의 형태로 나누는 게 조립제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항등식과 미정계수 하반부에 가르칠 것 중에 호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제법은 뭐냐면 서로 호자에 나누다 제자를 써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서 무언가를 구하는 방법이 호제법입니다. 이 제자가 다 나누다 제자야. 그러니까 B는 무슨 수냐면 나눠주는 수입니다 라는 뜻이죠. Q는요 몫이라는 뜻이에요. 목, 영어로 Q로 시작합니다. 목을. 그래서 Q 쓰고요. R은 나머지도 영어로 R이죠. remainder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을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거야. 정수 A는 BQ 플러스 R. 정수 뭐라고? 대답해. 정수? 그렇지. A는 BQ 플러스 R. 안 한 친구들 있어. 다시 한다. 정수 A는 BQ 플러스 R.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요. 오케이? 진원이 아주 잘했어. 좋았어. 화면에 대고 해줬어. 이게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 선생님이 조금 더 우리 친구들한테 익숙하게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75를 8로 나눌 때 몫이 9이고 나머지가 3입니다 라는 게 있다고 할게. 사실은 나눗셈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하나가 세로 나눗셈이고 하나가 가로 나눗셈이에요. 아, 좋았어. 벌써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수업을 익힌 친구들이 있어. 자, 내가 쓰는 게 좀 느리다 하면은 들으면서 쓰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집중해서 듣고서 좀 빨리 쓰고 싶어요. 그럼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자, 그럼 세로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75를요 8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몫이 9, 72가 되고요. 나머지가 3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로 나눗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가로 나눗셈은 뭘까? 가로 나눗셈은 우리가 익숙한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 검산이라는 거 해봤던 거 기억나니? 바로 검산이 가로 나눗셈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나는 75라는 수가 나오는 걸 볼 겁니다.
어떻게? 나눠주는 수와 목의 곱세다가 3을 더해서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가 숫자를 대표한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A는 바로 B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로 나눗셈이라는 거는 검산이구나. 검산의 이 표현이 정수의 표현이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왜? 얘가 앞으로 다항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